법원의 가처분 결정 고시 후 강정 주민을 포함한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긴장감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기존 대리점의 삼다수 공급 물량을 3분의 1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규모 슈퍼마켓에서 삼다수 구매가 어려워져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제기한 미국 호접란 미수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13억여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태풍 무이파 피해를 입은 일부 초등학교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2학기 수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에 보내드리는 JIBS 종합뉴스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에서는 오늘도 반대단체 회원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정부가 나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조찬범 기자입니다. 국회 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는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대 의견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민주당과 국책 사업인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이 공방을 되풀이하는 동안 강정마을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언제 공권력이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레 예정된 강정문화제 때 대규모 연행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찰의 어떤 협조적인, 평화적인 어떤 그 협조에 따라서 우리도 최대한 평화적으로 어떠한 그 구호나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는 그 시위, 행진이라든가 내지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이 같은 경찰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 고시로 강정 주민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의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 외칠 자유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집회 시위 자유마저, 표현의 자유마저 뺏어간다면 더 이상 막바지에 내몰린 이 국민들이 호소할 곳은 없어집니다. 도의회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의장단 특별담화문을 통해 공권력 투입 자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묘안 건설을 수용하되 강정마을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 선정의 문제와 사업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풀을 털고 가야 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당사자 간 해결 원칙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해군, 주민들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서귀포시가 강정마을 안에 해군기지 찬반 양측이 설치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달라고 강정마을에 요청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과하면서 강정마을 안에 설치된 현수막이 모두 불법 광고물로 간주된다며 오는 8일까지 자진 철거해달라는 대천동장 명의의 공문을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반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8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은 서귀포시에서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반대단체 회원 3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장비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2살 A씨 등 시민활동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거된 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의회가 제주자치도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전체 의원회의에서 강정마을 상황이 절박한데도 제주자치도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화적인 해결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 일본 출장에 나선 우금민 지사의 행보에 대해선 정부는 물론 제주 내부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태풍 무이파 피해를 입었던 33개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개학해 2학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피해 복구 공사가 계속돼 일부 수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석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6억 원가량의 태풍 피해가 발생했던 제주 동초등학교입니다.
파손됐던 본관 지붕은 보수가 끝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학교 분위기도 예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었던 4층 7개 교실은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학년 세계반과 방과후 수업을 하는 4개 교실에서 보수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면이 날려 출입을 완전 통제하고 4층 전체에 노란 비닐막을 설치한 채 전문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6학년 3개 반 가운데 2개 반은 영어체험 교실에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교실과 비슷해 수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반은 1층의 보건교육실로 옮겨갔습니다. 6학년 3개 반 학생들은 교실 보수공사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임시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태풍이어서 좀 놀랐어요. 우리 학교 지붕이 좀 부서져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와보니까요, 좀 고쳐놔서 좀 다행인 것 같아서. 4층에 있던 비품들은 교무실에 모아뒀습니다. 낡거나 비에 젖었던 것들은 버리고 쓸만한 책상과 책장들만 가져왔습니다. 학교 측에선 2학기 수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개 방과후 교실에서 하던 수업은 일반 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어 체험실이 임시 교실로 사용돼 영어 수업은 다소 차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복구 완료해서 우리 아이들 수업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태풍 피해를 입었던 33개 학교의 복구 공사가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황우창입니다. 일산 슈퍼마켓에서 삼다수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인별로 구매량을 제한하는가 하면 팔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생수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매장은 삼다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에 3분의 1 정도밖에 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한두 박스만 사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2박스면 한 박스씩만 한 문금씩만 좀 가져가 주시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슈퍼마켓도 삼다수 팔기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는 평상시에는 물 제공 물량이 거의 없지만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아예 취급하지 않았던 타 지역 생소까지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300여 개 골목 상권들은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삼다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슈퍼조합은 기존 유통대리점에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유통대리점이 신규 대리점 선정 과정에 최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개발공사는 기존 대리점의 삼다수 공급 물량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소매점 공급도 어려워졌습니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원들은 신규 대리점과의 계약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조합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삼다수 구매가 중단될 경우 조합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삼다수로 창출된 니은으로 다른 자파라든가 그런 상품을 싸게 구입해가지고 공급을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삼다수 대리점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으로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지난해 JI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제주개발공사 미국 호접란 미수금 반환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상대방 소송 경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책임 여부를 놓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용택 기자입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소송한 호접란 미수금 반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예견된 결과입니다. 개발공사 측도 2심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이라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현지 부동산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도의회에서 이걸 매각하라는 권고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그때 이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미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제주개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13억 원의 부담금입니다. 호접란 판매 미수금 1억 3천만 원을 받기 위한 미법정 싸움에서 그 10배가 넘는 13억 원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비는 물론 상대방의 소송 경비까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JIBS는 1심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사건 번호 CIB 243301로인 소송건에서 제주개발공사와 미국 아나엑스포 운영자가 원고 겸 피고 자격으로 상호 맞고소한 사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 아나 측은 제주개발공사로부터 3만 9천여 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미 법원은 상법에 의해 아나의 충실한 이행을 근거로 개발공사인 JDPC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금민 도정은 당시 이와 관련해 패소할 경우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개발공사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 법정에서의 패소권은 자치도정과 개발공사와의 관계 설정은 물론 미 호접란 단지 추진 방향에 정확한 방향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JIBS 이용탁입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와치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0만 1000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578만 2천여 명으로 이 중 외국 관광객 점유율이 10.4%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관광객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인 반면 일본 관광객은 지난 한 달 만에 반짝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맥주 시제품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은 지난 6월 남원읍 한남리 감귤 복합가공단지에 시험 제조 설비를 갖춘 데 이어서 5종의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현지에서 주민과 도내 기관 단체장을 초청해 시음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원단은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내년 2월까지 조사해 내년 4월까지 최종 제품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단속이 어느 해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가 크게 올라 제수용품 값이 껑충 뛰면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안내띠를 두른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지도와 부정 유통 방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특히 물가에 민감해지고 수입 유통량이 많아진 요즘 국산과 수입산 구분부터 철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통 단계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국내산으로 돈 많이 주고 사 먹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확실히 국내산이면 국내산, 수입산이면 수입산 이렇게 표시도 해주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올 들어 적발된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 유통은 모두 48건. 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5건, 미표시 13건입니다. 음식점 위반 사례가 많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 가격 상승 품목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품질관리원은 최근 축산물 가격 상승 여파로 돼지고기를 비롯한 제수용품의 부정 유통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은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한 가지 쇠고기 그리고 고사리 등 그런 제수용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특별히 아마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 추석에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품질관리원은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인터넷 공표가 확대되고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철저한 유통질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2단계로 나눠 다음 달 4일까지 홍보와 지도 위주로 11일까지 유통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됩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지역기업의 76%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지역 4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6.2%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상여금은 기본급 70% 정도로 업체당 평균 2억 1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63.3%가 상여금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추석 연휴에 3일 휴무가 68.3%로 가장 많고 4일 휴무 업체는 17%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교육청 예산 편성 작업에 학부모나 교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도교청은 교육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 차별방을 개설해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골프 관광객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위기를 맞은 도내 골프장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강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55만여 명입니다. 전년보다 5만 명 정도 줄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지역 골프장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동호인들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프업계는 여전히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골프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골프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도내 28개 모든 골프장이 그린피를 최대 35% 할인해줍니다. 또 이 가운데 12개 골프장은 홀인원과 이글 등 결과에 따라 1년 그린피 면제와 무료 라운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은 아니지만 자꾸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어떤 그 골프의 어떤 그 수요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골프 관광객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할인폭이 커 3일 정도만 라운딩하면 항공료를 만회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난 골프 환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외국 나가는 게 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제주 노는 게 그린피도 저렴하고 그런 행사까지 해준다면 골퍼들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또 세계 7대 자연경관 최종 후보에 선정된 제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3년 전 공격적으로 인하했던 카트비를 은근슬쩍 다시 인상한 것처럼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일회성 행사로는 잠재 골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달 한 달간 진행되는 골프 페스티벌이 침체된 제주 지역 골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이강일입니다. 하반기 항공사 채용 시장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신규 국제노선 취향과 노선 확대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하반기 경력과 신입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이후에 다음 달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최근까지 경력직을 모집했고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하반기 국제선 취향을 앞두고 직원 채용을 서두르면서 항공 채용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오전에 1에서 2.5m로 일다가 오후에는 1.5에서 3m를 일겠고 제주도 남쪽 먼 바다는 오후에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2000cc가 3000cc의 파워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까? K5 Turbo GDI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에 따뜻함까지 시몬스 침대. 수수료를 참 좋게 바꿨어요. 이자도 참 좋게 바꿨어요. 은행을 참 좋게 바꿨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스위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연의 에너지도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완벽한 스위첸. 스위첸 디테일 KCC건설.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투자입니다. 또 다른 내일을 만드는 일에 문화가 있는 KB투자증권과 함께 갑니다. KB투자증권. 좋단다.
맛있는 즐거움이 찾아온다. 축하. 이게 뭐야? 맛있는 즐거움이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노후 준비, 미래에셋 펀드. JIBS 종합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B. 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가 시작된다. 아쉬움을 충분히 달래줄 수 있는 콘서트. 그러나 당신의 기억 속에는 최고의 무대. 블링 더 페스트 쇼. 매 콘서트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열정. 2011년 9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비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공연은 JIBS 제주방송 후원입니다. 바다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태고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순수자연 제주. 섬의 생명들은 푸른빛 환경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 제주 자연에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도전은 미래를 향한 제주인의 힘찬 비상입니다. 그들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대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주인공은 무대가 아니라 좋은 역할에서 탄생합니다. Yes,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Good job. 당신의 위대한 역할. 전국 307만 개의 무대에서 펼쳐보세요. 이거 좋은 거 같네. 지금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중소기업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나와 우리 경제의 소중한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제주의 새로운 도전, 세계 7대 자연경관. 세계 자연유산 제주가 동북아 20억 인구를 대표해 세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관문입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이야말로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행복한 제주를 열어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